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일로 주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현재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8평 투룸에 현재 살고 있는데요. 사실 사회 초년생이 살기에는 정말 좋은 컨디션입니다. 회사까지 버스로 한 번에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이제 5년쯤 된 준신축 건물이라 건물 자체적으로도 정말 깨끗합니다. 저 역시도 집을 깨끗하게 쓰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취업하고 2년차 때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제 4년차가 되면서 이곳에 산 지도 2년이 흘렀습니다. 계약 연장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할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저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우선 결정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거나 다른 세입자를 맞이하고 싶을 때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는 현 세입자에게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 남았을 때쯤에 임대인한테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무시적 연장을 생각하는 줄 알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 혹시나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보증금으로 쓸 돈을 모아두었다가 2개월 때쯤에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 돈을 전세대출을 갚는데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 전세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따로 없었던 거죠. 그러기에 앞서 우선 2개월 전에 아무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으로 무시적 연장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아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임대인과 한 3, 4일간 실랑이를 계속 벌여왔습니다. 다행히 제 친구 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재직 중인 친구가 있어서 저에게 참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임대인 저한테 전화로 소리도 지르고 반말로 야라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정말 그 3, 4일 동안은 정말 심적으로도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도 저는 틀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저에게 좀 손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차분하게 저는 대응을 하고 최대한 문자로, 기록이 남는 문자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결국 당연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제 의견대로 묵시적 연장이 인정이 됐고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추가로 2년 정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정말 임대인이 연락 올 때마다 스트레스도 정말 많았고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 회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회사에 같은 팀에 계신 분들 중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세로 살면서 대출금을 갚으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 계신 같은 팀원분들께서 현금의 가치와 부동산 가치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서 아파트 매수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아무 집이나 사면 절대 안 되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제 가치관을 바꿔준 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의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 그리고 제 자산 등 여러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서 제가 매수하고 싶은 집을 선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고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안으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이라기보다는 목표를 세운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고려했고 왜 그 집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사가 결정되면 다시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집을 사기에는 다들 이른 나이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여유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개인적인 욕심도 이 결정에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일찍 시작할수록 더 빠른 시기에 더 좋은 컨디션의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컨디션은 단순히 집의 상태가 더 깨끗한 이런 컨디션이 아니라 회사와의 거리라던가 입지 혹은 제 미래에 대비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컨디션을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두 번째로 부모님도 큰 자극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2027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신데요. 다들 청약 당첨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무려 청약에 3번이나 당첨이 되신 케이스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곳도 청약으로 당첨이 되어서 분양받아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신 집이고요. 2027년에 이사할 곳도 청약으로 분양받아 이사갈 예정이십니다. 지금 보시는 평면도가 이사 가실 집의 평면도인데요. 거실에 창이 4개나 있습니다. 이게 실화인가요? 정말 제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이걸 보고 사실 부모님은 처음에 이 집으로 이사를 갈지 아니면 포기를 할지 고민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사 가실 곳이 투자 가치로서도 가치가 높은지 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하실까 고민하셨는데 저는 이 평면도를 보자마자 당장 가야 된다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뷰가 호수뷰예요. 정말 제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이런 집이. 저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제 성격상 집에 대한 집착이 좀 큰 편인데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주 안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또 자산의 가치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 목표에 대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저는 올해 해외여행을 일체 없고 가소비성 쇼핑도 안 할 거고 최대한 외식하지 않고 마트에서 장을 봐서 집에서 밥 먹는 방향으로 하는 등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계약금이라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집에 대한 생각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올해 목표인 내 집 마련을 향해 가는 영상들을 시리즈로 좀 남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댓글로 의견 꼭 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번에 올해 안에 아파트를 꼭 매수하겠다라는 각오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에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선은 저는 저번 영상을 찍고 나서부터 딱 한 곳의 아파트만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매일, 진짜 매일같이 제가 목표로 했던 아파트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시해서 봤습니다. 특히 그 아파트를 기다린 이유는 단순히 제가 살 곳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그 아파트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는 입주 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영상을 찍고 나서부터 매일매일 제가 목표로 했던 그 아파트를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다방, 직방, 호갱노노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어플들을 총동원해서 그 아파트를 계속해서 주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딱 제가 원했던 조건의 매물이 떴습니다. 구조, 층수, 방향, 가격까지 딱 제가 원했던 매물이었습니다. 특히나 옵션까지 또 제가 원했던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자마자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일단 대출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고 오세요. 저는 일단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생기면은 눈으로 직접 보고 결정을 한 후에 대출을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항상 토스를 통해서 하게 됐던 제 신용도가 낮지 않았고 꽤 높은 편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전세 대출이 많지 않아서 크게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는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였고 제가 알아봤던 매물은 입주권 매물이 아니라 분양권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을 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 매물이었죠. 근데 1금융권은 이미 집단 대출이 끝난 상황이었고 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봐야 됐던 거예요. 제가 단순히 신용도가 높고 어떠한 조건이 좋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아파트 자체에 대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은행을 찾아봐야 됐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선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근처에 있는 은행들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1금융권 집단 대출로 진행을 했다면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1금융권은 이미 집단 대출 기간이 끝났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할 만한 은행을 추천을 받았고 은행에 급하게 2군데 연락을 했습니다. 하나는 단위농협이었고 하나는 새마을금고였어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조건이 좀 안 좋았고 단위농협이 그나마 가능했는데 그래서 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우선은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일단 직장 때문에 은행 업무 시간에 방문할 수 없었다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서류를 다 드려서 제가 대출이 가능한지부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소득 조건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을 심사를 해서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다행히 결과로는 저는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쨌든 이금융권도 집단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월 중에 4월 말까지 입주를 해야 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현재 제가 그 매물을 알아본 시기는 3월 거의 3월 마지막 주였어요. 실질적으로 4월에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기간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미 그 마감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절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출이 안 되면은 어쨌든 그 아파트를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왜냐면은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자체에 대한 집단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진짜 처음부터 다시 다른 어느 집으로 어느 아파트로 갈지부터 또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은행에 조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지를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해주신 직원분께서 부서 팀장님과 한번 논의를 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요청을 드렸고 거의 한 3시쯤에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도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좀 해야 됐고 다행히 시간이 좀 빨리 갔어요. 일이 워낙 많은 부서여서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 다행히도 6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하는 조건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고비 하나 넘겼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혼잣말로. 아무튼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집을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 집키라던가 이런 게 다 관리사무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보려고 하면은 단순히 저 집 보러 갈게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근무하는 시간에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단 평일엔 불가능하죠.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만 그나마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는 월요일이었고 그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오기까지 너무 아찔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가계약금도 넣은 상황이 아니었고 단순히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집을 보러 가겠다라고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평일에 시간이 되시는 분이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해버리면 저는 거기서 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서 그 집을 보러 가는 토요일까지 너무 또 간절했어요. 다행히 그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기간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파트였어요. 그 실거래 알람을 켜놓고 매일매일 확인했어요. 근데 알람이 진짜 평일에도 계속 알람이 떴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가 활발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보려고 했던 매물은 거래가 다행히 안 됐습니다. 제가 빨리 이사 가고 싶은 이유도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이어서 이 사이렌 소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방음이 잘 안 됩니다. 네, 이어서 해볼게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결국 토요일에 집을 보러 다행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그 집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총 3군데의 집을 준비를 하셨어요. 어쨌든 제가 원하는 평형수는 정해져 있었고 그 평형수 안에서 제가 볼 수 있는 매물 3개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런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깡통 매물이었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가 재개발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 재개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시세 차익으로 좀 이득을 보시려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은 보통 옵션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매물 하나, 두 번째로는 옵션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뷰도 정말 좋았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조금 안 좋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보려고 했던 매물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거 깡통 매물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왜냐면은 옵션도 없었는데 또 비쌌어요. 그래서 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뷰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봤던 매물의 뷰는 굉장히 뻥뷰였어요. 근데 시티뷰였다. 앞에는 뻥 뚫려 있는데 이제 뭐 낮은 층들의 집들, 그리고 뭐 도로들, 높은 건물들 굉장히 많은 뻥 뚫린 뷰의 집이었어요. 여기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찜해뒀던 그 뷰는 시티뷰는 아니었어요. 마운틴 뷰, 숲뷰, 포레스트 뷰. 네, 포레스트 뷰라고 하면 산이 보였고 조금 자연 위주의 뷰였지만 또 그것도 뻥 뷰였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결정은 제가 처음에 찜했던 그 매물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가 실거주를 원래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매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옵션을 좀 알차게 넣어놓은 게 큰 포인트였고, 현재는 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연체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던 집이었어요. 근데 입주장 아파트들을 보면은 연체이자가 많은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이자를 마이너스 P로 해서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게 할 테니 빨리 처분을 하려고 하는 집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체이자를 보통 매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수자에게 좀 유리한 아파트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부담을 하고, 매도자가 유리한 아파트라면 매수자가 부담을 하고, 즉 시장에 따라서 그 누가 부담하는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아파트는 매도자가 조금 유리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매수자가 주로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신 대체로 마피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마피로 깎은 만큼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현실인 거죠. 근데 그 아파트는 제가 봤던 매물은 일단 매도자께서 많이 급하신 매물이었기 때문에 매도자가 연체이자를 부담을 하고 거기에 마이너스 P까지 있었던 아파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는 옵션에 확장비까지 다 빠진 진짜 생 분양가로 그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들어간 옵션만 해도 거의 3천만 원에 준하는 매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3천까지 붙었어요. 총 6천을 할인받은 격이죠. 사실 마음속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계약하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옵션이 많이 들어간 집인 만큼 어떤 옵션이 들어갔는지 항목 하나하나 다 일단 따져보았고, 공급계약서와 매도자 신분증까지 이상이 없는 매물인지 철저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자와 가계약 조건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가계약금 일부를 입금을 했습니다. 가계약은 2차례에 걸쳐서 입금을 했는데요. 가계약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입금을 했고, 나머지 500만 원은 그 다음 주에 입금을 했습니다. 현재는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모두 입금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셋집 정리였어요. 이게 가장 저에게 좀 어려운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저는 묵시적 연장 상태로 이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는 퇴고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은행에서 말을 했을 때 6월까지는 입주가 마무리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현재 시점은 4월 이었죠. 3개월이면 7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퇴고를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었죠. 우선은 저질렀어요. 임대인에게 퇴고 통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퇴고 통보 사실을 알리면서 꼭 3개월 이후여야만 하는 거 아니다. 만약에 빠른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가 있으면 제가 그 날짜에 맞춰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할 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 새로운 보증금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도 근처 부동산에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보증금은 알려주지 않고 부동산에 제가 말할게요 라고 끝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부동산을 통해서 새로운 보증금을 제가 알아내야 됐어요. 왜냐면은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3개월까지 충분히 돈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고, 사실 그 전에 뭐 입주하는 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별로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로 저처럼 절박하지 않은 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처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혹시 이 집 보증금이 얼마나 나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다행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군데 부동산에 저희 집 매물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얼마의 보증금, 얼마의 새로운 보증금을 나와 있고 전 세입자인데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빠른 입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팁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부동산 말만 듣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제가 10군데 부동산을 전화를 하면서 가능하면 5월 초도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5월 초는 절대 안 돼요. 요즘 전세 대출 오래 걸려서 한 달은 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도 5월 초에 입주가 가능하고 전세 대출로 2주 만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 빨리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부동산에 이야기를 했고, 정말 기적적이게도 제가 홍보를 시작한 날, 사실 그날이 바로 가계약을 한 날이었어요. 가계약을 한 날에 부동산 10군데에 전화를 했고, 가계약을 한 날에 임대인에게 퇴고 통보를 알렸고,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서 전세 보증금을 알아냈고, 부동산 10군데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다음날 아침에 집을 보고 싶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오전에 바로 집 보러 오세요 했고, 진짜 실제 집을 보러 오셨어요. 근데 집을 보러 오신 분이 문 딱 열자마자 이 집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으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바로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까지 했다,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정말 인기가 많은 집이었고, 나중에 제가 퇴거를 할 때를 고려해서 인기 있는 집을 생각을 해서 들어온 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이 금방 나갈 집이구나 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직감을 한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랑 입주 날짜까지 바로 이제 조율을 했고, 임대인 번호를 그때 알려드려서 바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은 모든 걸 포기하거나 말짱 도루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았으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집이었고 또 시세보다 조금 저렴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들어올 때도 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법을 잘 몰라서 그 5%를 상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이 같은 건물 안에서도 조금 저렴한 편이었고, 또 제가 또 이 집도 굉장히 고층이에요. 16층이기 때문에 앞에가 뻥 뚫려있는 뻥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조건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인기 있는 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좀 베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베팅이었죠. 그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저는 가계약까지 모두 마무리한 상황이었고,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갈 뭐 가구라던가 가전들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목요일에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이잖아요. 분양권 단순히 이제 매매 계약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가서 그 분양권을 저에게 양도한다라는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을.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4월 17일입니다. 정식 계약을 하고 바로 관리사무소로 가서 그 분양권 양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분양권 양도도 월에 한 번씩 월에 1회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날에 계약일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연체이자는 저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이사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하루라도 연체이자가 안 붙게 하기 위해서 빠른 이사를 좀 원했었고, 다행히 잘 맞춰져서 5월 2일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주 때까지의 연체이자가 좀 붙지만 그 정도는 제가 감당할 만한 이자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렴한 게 아니라 100만 원이 넘어가는 좀 큰 금액이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감당할 만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아까 제가 왜 두 번째 매물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연체이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 아파트는 매도자에게 유리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다 매수자에게 부담을 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봤던 매물은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옵션이고, 심지어 그 집도 마이너스 피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연체이자를 매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매물은 계약을 하고 나서의 연체이자는 당연히 제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하기 전까지의 연체이자까지 매수자에게 부담을 했던 매물인 거죠, 두 번째 매물은.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 제가 선택한 매물은 계약 전까지의 연체이자는 매도자가 부담을 하고, 계약 이후의 연체이자를 제가 부담하는 걸로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6천만 원에, 사실상 보면 6천만 원에 제가 이득을 본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부터 분양권 이전, 그리고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까지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사하는 영상, 그리고 붙박이, 뭐 가구, 가전 어떤 것들을 선택했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좀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계시다면 이 시리즈가 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내 집 마련 혹은 뭐 매수, 대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댓글이 많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Q&A 영상으로도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단계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지금 인천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The 준비했습니다. train bound for Incheon is now approaching. 준비한 서류가 엄청 많아요. 대출이랑 매매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부동산과 은행에 각각 제출할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원래 여기가 막아져 있었는데 이제 지하철 공사하면서 펜스는 없어졌습니다. 지하철 입구가 아파트 지하철랑 연결될 예정이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계약하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잠시 오랜만에 좀 아파트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미 보긴 봤지만 산책 겸 왔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바람이 꽤 부네요. 아파트 단지가 진짜 커요. 한
동만 13개 동이 있고요. 단지 안도 엄청 커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계약하러 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찍 왔나요? 아니야, 아니요.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매도분. 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대신 폼. 와, 제시 가방 멋지다. 가방 멋지다. 뭐 CEO 같은데? 가방이? 네? 하나. 이모 누나가 아닌 어머니. 누나라고. 누나니까 나와서. 한번 가볼게요. 뭔가 계약서를 작성 안 했기 때문에 본인 확인하고. 네. 아니 에어컨 틀 수도 없고 틀어야 되나? 아니요, 괜찮아요. 매수자 박재현, 주민번호 95080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양도계약서는 공급계약서 원본을 바탕으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예. 하셨어요? 네. 저희 기다릴게요. 먼저 하세요. 네. 선물. 네 개. 혹시 여기 입주 청소하셨어요? 이거 4개라고. 안 했어요? 되게 생각보다 꼼꼼하게 깨끗해가지고 시멘트 가루 같은 게 없어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안 했어요. 그전에 선물을 하셔야지. 그러면 하자보수 같은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아직 하자보수를 안 해줬죠? 관리실에서? 네. 하자도 이런 고대로 좀 네. 저희가 여기 입주했는데. 계속. 여기다 인컴 좀 해주세요. 그때는 4호 2640기만 천. 시간도 걸릴까 보죠. 2번 연습했죠. 당일 안 해요? 오는 건가? 매매 계약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을 매매하시는 거고 확인 근거 자료는 공급계약서, 공장계약서, 신분증 다 확인했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제일시 계좌번호 하나 적어주세요. 필요해요. 관리비를 요거는 이제 제인씨가 받아가지고 다음 달에 나오면 내셔야 돼요.
색깔 놓고 여기 들어가서 실측 좀 하고 들어서 줄자로 잘거 재고 키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차물고 능력으로 넘어가면 끝나. 네. 진짜 맛있겠다. 면접 보러 가는 심정으로. 대학이라는 부자가 사람이 깔끔히 열고 생각도 없어. 고물정, 청국장. 그치? 괜히 만만해 보여서 걱정되는 거야. 막상 메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큰 대학 갈 때는 사람이 깔끔하고 이렇게 입고 나가야 돼. 네, 오늘 하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인강증명서가 네. 이게 안 돼요. 그 동사무소 직접 떼신 거밖에 안 되거든요. 아, 진짜요? 서류 쓰시고 네. 그냥 나중에 떼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때 좀 늦게 하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일에 하시면 네, 확정됐어요. 네. 조합에서 학교 오신 건가요? 네, 조합원 가서 다 하고 왔어요. 네. 네. 이삿짐도 안 쌌는데 이사를 했고요. 그런데 퇴거할 집 보증금이 안 들어와서 잠깐 멘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사와 입주 때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 짐을 다 빼고 나서 빈집 영상을 제가 가장 영상 마지막에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촬영하는 이곳도 제가 새롭게 이사온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실 소파인데요. 먼저 입주 청소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는 원래 보통 이사 전에 혹은 하루 전에 하는데요. 마침 이사 전날이 공휴일이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사하는 날 오전에 입주 청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청소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사할 때 보니까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가구가 들어갈 자리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가구 설치도 정말 문제없이 아주 잘 진행됐습니다. 이사할 때 소파, 침대, 식탁, 시스템장도 같이 설치가 됐는데요. 청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 설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걱정이 컸거든요. 근데 청소업체에서 설치 동선을 먼저 고려해서 청소를 진행해주신 덕분에 정말 처리가 아주 잘 되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 같은 경우에는 반포장 이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반포장 이사면 보통 짐을 정리하는 거는 같이 진행을 하는데 기사님들 오셔가지고 저는 옷부터 같이 정리를 할까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냥 카페에 가서 쉬다가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 할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삿짐을 싸는 도중에는 카페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이삿짐을 다 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로 이사할 집에서는 기사님들께서 큰 짐들만 배치를 해주셨고 뭐 그릇이라던가 옷 이런 것들 정리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제 이삿짐들을 다 빼고 부동산 사장님과
새로 이사 들어올 세입자께서 빈집을 다 확인을 하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저한테 전세보증금을 입금을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 저랑 부모님, 부동산 사장님, 새로운 세입자까지 거의 1시간 동안 빈집에서 기다렸어요. 임대인이 돈을 입금해 줄 때까지. 이삿짐 센터는 이미 이사갈 집으로 이동을 하는 중이었고 저도 빨리 이삿짐 센터를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갔어야 됐는데 결국 부동산이랑 세입자께 지금 제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집에서 일단 나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1시간 기다린 다음에. 그래서 이동하는 중에 입금이 된 걸 확인했고 그때 부동산 사장님께 기존에 살던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절대 넘겨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집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한 전제 조건 하에 저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건데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준 상태에서 제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가는 걸 허락을 했고 근데 제가 모르는 어떤 스크래치가 발견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입자가 스크래치를 낸 건데 저한테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 보증금을 제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랑 부동산 사장님께 나가 계셔라 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임대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전에도 묵시적 갱신 때문에 임대인과 마찰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식이어서 솔직히 조금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거니까 기분 좋게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사 가는 도중에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받고 새로 들어갈 집에 잔금도 정산을 했습니다. 이동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집에 도착하자마자 입주센터로 이동을 해서 키 불출을 받았고요. 키도 문제없이 수령을 잘 완료했고 드디어 새로운 제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이사 당일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정말 표로 세부 일정까지 다 디테일하게 계획을 짰어요. 근데 막상 이사 당일이 되니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늦게 입금해 주는 것처럼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입주까지 마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마친 후에 어쨌든 이사도 잘 됐고 가구들로 다 설치가 되어서 그날 밤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와 있었고 자그마한 옷이나 그릇들은 제가 천천히 정리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사와 입주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제 새로운 집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떠한 가전과 가구를 샀는지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꼭 남겨주시고요. 이사 준비 중이신 분들께 꼭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저희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왼쪽을 봐주세요. 저희 집이 이렇게 옵션으로 오픈 신발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갈 때 꼭 챙겨야 되는 물건들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짱구들로 좀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일 선물로 받았던 짱구 인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그려주신 건데 제가 또 짱구를 좋아하는 거라서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짱구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신발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신발장이고, 그리고 여기 아래는 이제 공구 넣는 거랑 신발장 청소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신발 소독기입니다. 그래서 뭐 비 오는 날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오늘 좀 무리했다, 걷는 거 무리했다 했을 때 발에 땀이 많이 났을 거잖아요. 그럼 신발 소독기를 이용해서 신발 소독하면 됩니다.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다 옵션입니다. 제가 팬트리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제가 저희 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25평 치고는 진짜 구조가 잘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팬트리는 25평 구조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거든요. 조금 지저분하지만 양해해주세요. 굉장히 넓죠? 지금 정리가 아직 덜 됐는데 이렇게 넓은 팬트리가 있어서 뭐 잡다한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 팬트리입니다. 이 중문도 옵션이에요. 사실 중문이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 신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발냄새가 아니라 그 신발 고무 냄새들이 있어요.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관문을 열고 닫으면은 밖에 바람이 들어오고 먼지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중문이 그걸 막아주기도 하는데 이 중문이 반투명이어가지고 뭔가 구분해주면서도 답답함이 없는 반투명 중문에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이제 공용 화장실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를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손님들 오셨을 때 쓰는 용으로 쓰고 있는데 잠깐 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완전 거의 안 쓰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건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욕조, 뭐 세면대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세면대 아래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살던 집에는 그냥 아래가 텅 비어 있었는데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가지고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손님용이라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세정제랑 손님용 드라이기랑 그리고 샴푸 같은 것들도 손님 오시면 배치를 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드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 복합 환풍기예요. 휴젠트 건데 이것도 옵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제가 안방 화장실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환풍기가 되고 또 제습기도 되고 그리고 샤워하고 나서 몸을 말릴 수 있는 약간 드라이기 역할로 같이 하는 제품이에요. 특히 여기 조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밤에 화장실 갈 때는 그냥 간접등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화장실 불만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밤에 눈부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켜면은 그냥 무드등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 있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작은 방의 자체 드레스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옵션 중에 하나를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조명 스위치예요. 근데 이게 조명이 그냥 조명이 아니라 누르면은 조명을 켜고 끄는 건데 이렇게 돌리면은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고 지금 밝기가 조정이 되죠. 그리고 꾹 누르면은 색온도도 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푸른 계열의 조명인데 이거를 약간 따뜻한 색감의 조명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집은 이사 들어오는 날 오전에 이런 시스템장들을 다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옷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구성을 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정리를 했는데 잠깐 들어와 보시죠. 그래서 이쪽에는 약간 봄 아우터, 정장이랑 가디건, 그리고 얇은 셔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두꺼운 외투, 바지, 그리고 이쪽에는 뭐 맨투맨들, 그리고 뭐 니트랑 청바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뭔가 규칙을 가지고 정리를 했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 수납장인데 이거는 예전 영등포 집에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향수 넣는 용으로 쓰고 있고 또 아래에는 뭐 양말, 티셔츠 이런 것들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러는 나중에 가전 소개할 때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전에 집에 쓰던 스타일러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드레스룸인데 거울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신 거울이 설치된 스타일러여 가지고 전신 거울로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다음 방으로 가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할 방은 제 서재이자 게스트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게스트룸이기 때문에 침대가 이렇게 있고 귀여운 EV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제 서재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데스크탑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할 때 쓰기도 하고 또 손님 오면 손님용 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침대는 제가 예전에 영등포 집에서 쓸 때 사용했던 슈퍼 싱글 침대인데요. 이것도 제가 그냥 막 산 매트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정 가구 소개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척 깨끗하게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손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용하던 침대라고. 다음은 거실로 소개해 드릴게요. 거실은 조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 여기 보시면은 되게 천정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간접등 옵션이 되어 있는 거여서 굉장히 특이하게 조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종류의 조명을 켤 수 있는데요. 좀 가까이 와보시죠. 사실 뭐 25평 아파트이기 때문에 엄청 큰 거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살기엔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실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인용 소파 비치를 했고, 그리고 제가 큰맘 먹고 산 85인치 삼성 TV와 그리고 하이엔드급 사운드바를 구매해서 이렇게 비치를 해뒀습니다. 뒤에 보면은 여기 잠깐 가까이 와주세요. 이게 리어 스피커인데 사운드바랑 같이 세트인 스피커예요. 그래서 전쟁 영화 같은 거 볼 때 총알이 막 뒤로 날아가면 총알 소리도 막 뒤로 가는 효과까지 있는 3D 사운드를 아주 잘 구현하고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거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저희 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뷰입니다. 사실 이 뷰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산이 보이는 뷰가 있었고, 또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은 완전 뻥 뚫려 있는 시티뷰였어요. 근데 하루 종일 어차피 회사에 있으니까 집에 있을 때만큼 자연을 좀 느껴보자 해서 이 산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주방 쪽에서 보여드릴 건데 바람이 굉장히 잘 불어요. 산바람이 시원하게 불기 때문에 에어컨도 필요 없는 그런 집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다 있는 기능이어서 좀 소개하기 민망하긴 한데 이 월패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집 안에 있는 공기 상태를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제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조명을 제가 켜고 끌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난방, 그 집에 에어컨이 4대나 있거든요. 안방이랑 거실, 침실 2개. 그래서 집안에 있는 에어컨도 제가 이걸로 켜고 끌 수 있고, 그리고 집안에 환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환기 시스템 할 수 있고, 제가 외출할 때 이제 대기전력 콘센트를 또 켜고 끌 수 있고, 그리고 외출할 때 이제 나가서 엘리베이터 누르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엘리베이터 호출을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차량 있을 때 방문 차량 등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또 핸드폰 어플로도 이용이 가능해요. 같은 동일한 화면을 핸드폰에도 볼 수 있어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기능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띵즈 어플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세탁기, TV, 사운드바, 집에 있는 에어컨 4대 다 모두 이걸로 지금 현재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LG 제품은 또 LG 띵큐에서 식기세척기랑 스타일러, 그리고 안방에 있는 TV 이걸로 이제 또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바를 소개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잠깐 이쪽을 좀 비춰주시겠어요? 바닥이 유난히 좀 깔끔하지 않나요? 제가 이쪽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다이소에서 네트망을 구매해가지고 공유기랑 셋탑박스를 이렇게 매달아서 뒤에 벽면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래가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제가 한 것 중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아주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떨어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접착제가 또 뗄 때는 쉽게 뗄 수 있는 그 제품이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가정가구 소개할 때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이번에 이사 오면서 제가 장만한 세라믹 포제린 4인용 식탁입니다. 전반적으로 컬러가 다 아이보리빛으로 통일했고요. 요거는 이제 옵션으로 있었던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여기 조명이 다 안 켜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주방에도 이렇게 조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주방,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다 켜면 굉장히 밝죠?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인데요. 우리 잘 아는 노크온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냉장고, 여기는 김치 냉장고 이렇게 있는데 김치 냉장고에는 맥주와 콜라가 아주 잔뜩 들어있습니다. 김치는 아직 안 넣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옵션으로 있었던 냉장고입니다. 여기는 수납장이 있고, 네, 좀 더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여기 또 옵션이 있어요. 식기세척기가 또 옵션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썼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내가 그냥 손으로 설거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굉장히 바람이 잘 분다고 했는데 이 식물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창문 열어 놓으면 날씨가 어떻든 항상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 식물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인데요. 그게 중요한 건 없지만 조금 지저분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재활용이랑 분리수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세탁기를 또 하나 샀습니다. 그 삼성에서 나온 AI 콤보 세탁기인데요. 이제 이게 세탁과 건조가 동시에 가능한 그런 세탁기이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것도 AI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가 크게 또 들어가 있고 빅스비도 돼요. 그래서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어때? 네, 이렇게 빅스비까지 작동한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이에요. 밤에도 하늘에 구름이 많아요. 그만해.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세탁과 건조를 모두 마치면은 자동 문 열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가 다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열려요, 혼자. 그래서 그 뜨거운 바람을 식혀주고 혹시나 덜 마른 게 있으면 마를 수 있도록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가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안방입니다. 들어오시죠. 자, 안방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렇게 키면은 여기는 제가 조금 아까 차가운 조명, 약간 따뜻한 조명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안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따뜻한 조명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 침대는 제가 이사 오면서 새로 장만한 침대인데요. 이전에 슈퍼싱글 침대를 쓰면서 좀 굉장히 좁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좀 큰맘 먹고 킹사이즈 침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불도 오늘의 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로 이렇게 구입했는데 놀러오는 친구들마다 되게 예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줄무늬가 나온 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의 컨셉은 전반적으로 아이보리 계열의 집 분위기를 내는데 중간에 이렇게 블랙 포인트가 있는 게 저희 집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이 LG TV입니다. 밖에는 삼성 85인치 TV였는데 요거는 LG 오브제포제 55인치 TV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살던 집에서 거실에서 쓰던 TV인데요. 중간에 팔까 고민을 했는데 밖에 있는 건 QLED고 이건 OLED TV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패널이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인치가 30인치나 더 적어도 가격은 이게 더 비싸요, 심지어. 그래서 그만큼 좋은 TV여서 쉽게 또 팔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중한 TV는 안방에 모셔놓고 침대에서 내가 TV를 보고 싶을 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TV여서 뒤에 선도 하나도 없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인데요. 환기시킬 때 쓰거나 그 외에는 아직은 뭐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현재 텅 비어있는 상태인데 어떤 분들은 뭐 잔디를 까시고 쓰거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이제 제 화장대인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화장대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수납장이 있는데, 그래서 제 속옷이랑 이런 것들 여기에 넣고 여기는 이제 뭐 나중에 쓸 크림들 여기는 안 됩니다. 네. 이쪽은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이제 전 여기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게 완전 건식이에요. 그래서 이쪽 세면대가 있는 쪽은 배수구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쪽은 샤워 부스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쪽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거실 화장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도 역시 복합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아까 샤워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제습기를 틀어놓은 상태인데 여기 리모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습기, 드라이기, 환풍기 이렇게 또 예약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화장실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전혀 없고 화장실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드레스룸인데요. 약간 숨은 공간처럼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는 제가 뭐 드레스룸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옷이 있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뭐 안 쓰는 이불, 청소기, 여기 보면 청소기 있거든요. 청소기, 잠옷, 뭐 캐리어 뭐 이런 것들만 잠깐 창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어떻게 쓸지 아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대피 공간인데요. 근데 저는 대피 공간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는데, 대피 공간의 뷰를 참 좋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산뷰 아니면 시티뷰라고 했잖아요. 바람도 많이 부네요. 다른 선택지였던 집은 뷰가 이런 시티뷰였어요. 네, 뻥 뚫려 있죠. 네. 이게 메인 뷰가 될지 아니면 산뷰가 메인 뷰가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산뷰를 선택을 했습니다. 머리가 날렸나요 혹시? 네. 저희 집 구조는 이 정도까지고요. 집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사실 뭔가 엄청난 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막상 소개를 하니까 뭐 별게 없네요. 그래서 혹시 영상이 좀 짧게 나올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성공적으로 잘 이사했다는 소식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뭔가 내 집 마련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또 좋은 성장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도 함께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 집 소개가 재밌으셨거나 아니면 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악플 많이 남기지 마시고 좀 좋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집 소개, 전반적인 집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전과 가구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도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그동안 안녕히 계시고 다음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